안녕 여러분, 명인수학 승환쌤이에요. 오늘은 쌤이랑 같이 1학기 중간고사 주말기출 1회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 주말기출 1회에서는 총 20문항이 출제되었고요. 지수 단원에서는 우리 3문항, 그 다음에 로그 단원에서는 7문항, 그 다음에 지수함수 1문항, 로그함수 1문항, 삼각함수 5문항이 출제되었어요. 여기서 이제 로그 단원에 대한 출제가 좀 많긴 했는데, 여기에서 증명이라든지 아니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 아니면 기본적인 계산, 활용 문제들이 이제 여기서 많이 출제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수에서는 정의 활용된 것들, 그 다음에 계산 문제들 이 이제 출제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지수함수는 문제가 적긴 하지만 결국에 로그함수랑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묶어서 좀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에서는 서술형에서 동경의 위치 관련된 문제들, 이 동경의 위치 관련된 문제들은 우리 명의 서바이벌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저것도 한번 꼭 짚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됐죠? 자, 해서 우리 12번 문항부터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지금 부채꼴, 중심각의 3분의 파인 부채꼴 안에 원이 내접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부채꼴 OAB의 넓이를 S1, 그 다음에 원의 넓이를 S2라고 해서 이제 S1 빼기 S2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S1의 값은 쉽게 구해볼 수 있겠죠. 우리 2분의 1의 R제곱 세타 해서 이제 3분의 파이 다 라고 해주면 여기가 이제 2분의 3파이다 라는 거는 이제 쉽게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원의 넓이를 이제 찾아야 하는데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 고민인 거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외부의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으면 이 사이 거리가 같아지고 그 다음에 이 원의 반지름이 같아지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원의 중심과 부채꼴의 중심을 이어주는 선을 연결해주면 그때 생기는 요 두 개의 직각삼각형들은 우리 RHS 합동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여기 중심각도 이등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6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주면 우리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놨기 때문에 여기가 30도니까 그죠? 30, 60, 90의 특수각의 비에 의해서 우리 1대 루트 3대 2의 비를 쓸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 빗변의 길이가 2R이라는 길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부채꼴의 반지름은 3이라고 얘기했었으니까 그죠? 여기 전체 길이를 우리가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원의 반지름을 빼고 나면 이 빗변의 길이가 다르게 3-R로도 표현될 수 있게 됩니다. 해서 우리 2R이랑 3-R이 같다라고 하는 이런 등식이 하나 나오게 되고 그럼 이제 3R은 3이 돼서 이제 R은 1이 되겠네 라는 거 찾을 수 있어요. 됐죠? 해서 원의 이제 반지름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 S2도 찾을 수 있겠지. 그럼 S2는 파이가 되겠네 라는 거. 이제 따라서 S1 빼기 S2를 해주시면은 우리 2분의 파이가 돼서 1번이 답이 되겠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채꼴 안에 원이 내접하는 문제를 푸실 때는 원의 중심과 부채꼴의 중심을 이어주는 요 선을 연결해주고 접점에 수선을 내리시고 이걸 반지름이라고 해준 다음에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든 여기서처럼 이제 비율 관계를 이용하든 해서 우리 반지름을 찾아주는 과정으로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을 보조선 끊는 것들 다시 한번 좀 체크해 주시길 바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시면 로그에서 정수 부분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곱은 이제 10에 이제 C분의 B제곱이다 했을 때 B 빼기 C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인데 조건이 가조건을 보시면 로그 A가 정수 부분은 2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로그 A라는 거는 2 플러스 알파이오 라고 둘 수 있고 항상 이제 소수 부분을 둘 때는 0에서 알파가 1 사이다 라는 조건을 꼭 적어주도록 해주세요.
됐죠? 자, 그러고 나서 나 조건에서는 로그 a의 세제곱과 로그 a분의 1의 차는 정수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차가 정수다 라고 해주면 두 개를 실제로 빼서 정수가 되게끔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과정으로 우리 로그의 a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우리 3로그 a랑 같을 테니까 얘는 여기 로그 a를 대입해주면 6 플러스 우리 3알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로그의 a분의 1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로그 a가 될 테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인 거에 마이너스 알파인 형태로 표현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해서 이 둘을 이제 빼주는 과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거다. 그럼 이거 두 개를 빼준다 라고 해주면 우리 8 플러스 4알파인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가 정수가 돼야 돼 이런 거죠. 됐지? 자, 그러면 우리 4알파의 범위, 여기서 4알파의 범위라는 건 알파가 0에서 1 사이였으니까 얘는 0에서 4 사이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4알파가 될 수 있는 거는 지금 8은 정수기 때문에 4알파도 정수가 돼야지 두 개를 더하면 정수가 될 수 있겠지. 해서 이 4알파는 0, 1, 2, 3까지 가능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로그 a의 알파 자리에 여기 0, 1, 2, 3에 해당되는 알파 값들 0,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을 한번 대입을 해보자 요거예요. 아하, 쌤이 너무 밑에 적었구나. 자, 여기 옆으로 와서 다시 적어볼게요. 자, 다시 여기서 4알파라는 값이 0, 1, 2, 3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알파라는 값은 0,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주면 로그의 a라는 것도 2인 거랑 이제 4분의 9인 거랑 여기서 4분의 10인 거, 4분의 11인 거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해서 우리 a의 값들은 10의 제곱과 10의 4분의 9제곱 10의 4분의 10제곱 그 다음에 10의 4분의 11제곱이 돼서 a 값들을 이제 곱을 구해주시면 지수에서 더하기를 해주면 되겠죠. 해서 얘는 10에 얘네들을 다 더해주고 나면 4분의 8이고 4분의 19가 되니까 4분의 38이 되겠다 해서 얘는 10의 2분의 19제곱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따라서 이제 여기가 19가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가 2가 되는 거죠. 그럼 b 빼기 c라는 것은 17이 되겠어 라고 해주면 되겠지. 이해됩니까? 해서 이제 정수 부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일단 우리 정수 부분을 가해서 알려줬으니까 그러면 소수 부분만 모르는 걸로 생각해서 알파라고 두면 되는데 알파의 범위를 꼭 이렇게 잡아 주셔야 돼요. 알겠죠? 소수 부분은 항상 0에서 1 사이가 돼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나 조건을 이용해서 두 로그를 표현하시고 얘네 차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 차가 정수인 거 이용해서 알파를 특정해주고 가면 됩니다. 됐죠? 나머지는 다 계산해서 이제 해주면 되는 게 13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14번 문제 4점이 있고요. 이걸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때 저 로그가 정사각형과 만나기 위한 이제 a 값의 범위의 최대 최소를 구해봐라 뭐 이런 거죠. 됐어요. 보자. 자, 그러면 이것도 그림을 한번 그려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서 여기 4,1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8,1을 또 잡아서 이제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4,5와 8,5를 잡아서 우리가 정사각형을 만들 거다. 됐죠? 그래서 이 정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자, 우리 요거 하나만 좀 찍고 넘어갈 텐데 y는 우리 로그 ax라고 했을 때 진수가 이제 1이 되는 요 상황에서는 y 값이 항상 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x가 1일 땐 y가 0이 되는 요 상황. 밑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지? 그래서 밑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기 위해선 진수가 1 되는 요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그 함수 식에서도 우리가 진수가 1이 되게 해주는 x값을 대입하면 3이 되겠죠. 그럼 진수가 1이 되니까 y좌표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해서 저 로그 값이 꼭 지나는 점은 3, 마이너스 3이 되겠다. a 값에 관계없이, 그죠? 그래서 이 점을 찍고 이 점을 지나는 로그 함수를 그릴 텐데 밑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 이 정사각형과 만나니 안 만나니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야 되는 문제인데, 자, 우리 로그 함수 그래프에서 생각해보면 밑이 2인 로그랑 밑이 3인 로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밑이 2인 로그가 더 x축과의 거리가 멀겠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로그 함수에서는 지금 식의 반대 방향으로 여기 밑이 3인 로그고, 그죠? 여기가 밑이 2인 로그니까 밑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 만나는 아이가. 그래서 여기서도 이 점을 지나는 로그 함수가 정사각형과 만난다 라고 하는 것은, 자, 이 그림과 이 그림이 양 끝의 경계선이 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얘가 식의 반대 방향으로 선을 그었을 때 먼저 만나는 아이가 되니까 밑이 더 큰 애가 되고 여기가 가장 작은 애가 되겠다 해서 이제 여기가 최대랑 관련된, 여기가 최소랑 관련된 식이 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하면 자, 첫 번째 우리 8,1을 지날 때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얘를 대입해보면 로그의 a인 거에 8을 대입하면 6이 되고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얘가 로그 a의 6인 거는 4가 돼서 a의 4제곱은 6이 되겠네 라는 거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a라는 건 6의 4분의 1제곱이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그 4,5를 지날 때를 한번 찾아보면 얘는 5는 로그의 a인 거에 4를 대입하고 나면 2가 남고 빼기 3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로그 a의 2라는 것은 얘가 8이 돼서 a의 8제곱이 2가 되겠지 이번엔. 해서 이제 a는 2의 8분의 1제곱이더라 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최소고 여기가 이제 최대랑 관련된 n인데, 자, 그러면 이쪽에 가야 되겠죠. 여기서 그 최소인 거분의 최대의 우리 몇 제곱이죠? 8제곱이죠, 그지? 8제곱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러면 얘는 2의 8분의 1제곱인 거 분의 6의 4분의 1제곱인 거에 8제곱이 돼서 얘는 2인 거 분의 얘는 6의 제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2분의 36이니까 18이 답이 되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죠? 해서 로그 함수 그래프 관련된 문제인데요. 우리 이런 문제는 사실 그 예전에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할 때도 다 봤던 형태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양끝 경계선을 잡아서 그때 이제 밑이 뭔지, 얘는 밑의 범위에 따라서 밑의 값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 형태가 바뀔 테니까. 근데 이제 꼭 지나는 점을 하나 찍어 놓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조금 더 그리기 편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다음 서술형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술형 1번은 로그의 성질, 이제 로그의 성질을 증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직접 증명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증명되는 과정에 빈칸 채워넣기 관련된 것들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직접 한 번씩은 그래도 시간 내서 증명을 해봐야 대응하기가 좋겠어요. 그래서 쌤들이랑 개념했던 것들 있죠. 그거 다시 보면서 공부하길 바랍니다. 자기가 직접 한 번은 증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A의 자, 로그 B의 C 제곱인 것을 우리가 X로 치환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됐죠? X라고 두면서 시작을 한번 해볼 거고, 여기서 양변에 밑이 B인 로그를 취한다 이거죠.
그러면 얘가 로그의 b인 거에 a의 로그 b의 c 제곱인 것이 로그 b의 x랑 같아질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 b, 로그 b의 c 제곱, 진수의 짓은 앞으로 내려올 수 있죠. 해서 얘네들을 앞으로 내린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자리 바꿔서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로그 b의 a인 거에 곱하기 여기가 로그 b의 c인 형태로 내려올 수 있고, 그렇다면 이번엔 이 진수 c 입장에서는 이 앞에 있는 숫자를 진수의 지수로 올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자 여기서 로그의 b의 c인 거에 얘가 로그 b의 a 제곱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요 식은 이 식을 변형한 거기 때문에 얘랑 다 같아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로그 b의 x랑 같다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진수끼리 밑이 같은 두 로그이기 때문에 진수끼리 같아요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x라는 건 우리가 a의 로그 b의 c 제곱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따라서 우리가 로그 a의 로그 b의 c 제곱인 거랑 c의 로그 b의 a 제곱이 서로 같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그에서 증명을 할 때는 그죠? 양변에 밑이 b인 로그를 취해서 하는 요 방식도 있다. 그리고 밑과 진수를 우리가 자리 바꿔도 같다라는 형태가 이제 왜 써도 되는 건지 이렇게 증명을 한번 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 과정대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3번 볼까요? 자, 서술형 3번. 얘는 이제 로그의 성질 활용해서 푸는 문제인데요. 뭐 어렵지 않아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은 자 로그 A 더하기 로그 B 더하기 로그 C, 밑이 같은 로그의 합은 이제 진수끼리 곱으로 표현할 거죠. 그래서 로그의 ABC라고 표현하고 얘가 0이 된다. 그럼 이제 여기서 ABC라는 것은 10의 0제곱이니까 1이 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식까지 만들어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가만히 한번 째려봐. 그죠? 가만히 한번 째려봤을 때 밑이 A인 로그들이 있고, 그죠? 밑이 B인 로그도 있고, 그 다음 밑이 C인 로그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묶어서 적어보자 이거지. 본능적으로. 그죠? 자, 그럼 여기 로그 A의 BC인 거에 플러스 얘는 로그 B의 AC 인 거에 플러스 얘는 로그 C의 AB인 상태가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방금 구한 ABC가 1인 거에 의해서 자, BC라는 것은 A분의 1, 그죠? AC라는 것은 우리 B분의 1, 그 다음에 CA라는 것은 뭐 미쳤구나. 똑같은 거죠. 여기서 뭐니? AB라는 것은 C분의 1 뭐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됐니? 해서 자, 얘네 여기 넣어주면은 이거잖아. 로그 A의 마이너스 1제곱,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로그 B인 거에 B의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에 얘는 로그 C의 마이너스 1제곱인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라고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해서 이런 식으로 로그의 성질 활용해서 풀면 됩니다. 괜히 쫄지 마세요. 그죠? 쉬운 거. 자, 그 다음에 4번. 서술형 4번. 자, 이 문제도 듣고 나면 쉬울 건데 쫄았다고 생각해요. 100제곱 때문에. 그죠? 자, 그리고 삼각함수 사이 관계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됩니다. 문제에서 안 적혀 있더라도 항상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인 거는 마음속에 품고 가야 돼. 그지? 이거 언젠가 쓸 거니까. 자,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라는 아이를 한번 제곱을 해보자. 그럼 얘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에 더하기 2사인 코사인이 되고 여기가 1 될 거잖아요. 양변을 제곱하고 나면.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2사인 세타인 거에 코사인의 세타가 1이 넘어가서 이제 0이 되겠죠. 해서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곱했더니 0이 되는 이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사인이 0이면 코사인이랑 사인 더해서 1이 돼야 되니까 코사인이 1이 돼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이 1이면 코사인이 0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뭐 정리해서 한번 적어보면은 이런 거죠. 첫 번째,
사인 세타가 0이고 코사인 세타가 1이면 여기서 사인의 100제곱의 세타에 플러스 코사인의 100제곱의 세타를 해도 1인 거. 그니까 이 100제곱에 쫄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왜냐면 여기 뭐 이제 24년이니까 2024제곱 돼 있어도 상관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을 구하고 나서는 무서울 게 없다. 그럼 사인 세타가 1이고 이제 코사인 세타가 0인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사인의 100제곱의 세타에 더하기 코사인의 100제곱의 세타는 1이니까 1에나 절에나 1이네, 그죠? 그래서 1이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 자꾸 초점이 나가는데. 그쵸. 됐죠? 자, 그 다음에 서술형 6번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우리 진수에 이렇게 2차식이 있다. 이런 무슨 짓을 해야 돼? 얘를 치환하는 짓을 할 거잖아, 그지? 그러면 치환을 하면 우리 항상 범위를 남겨야 돼요, 그죠? 맞죠? 그럼 치환한 범위를 남겨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x의 제곱에 플러스 4를 t로 치환할 건데 여기서 2x의 제곱 플러스 4라는 건 아래로 불러긴 2차 함수고 축을 x가 이제 0일 때 가지는 거네, 이런 거니까 x의 범위가 0에서 루트 6까지이기 때문에 이 사이 범위를 보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 점의 좌표는 0,4,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는 루트 6인 것 콤마 12에 4를 더하면 16이 될 수 있겠죠. 됐어? 해서 우리 t의 범위가 y값인 4에서 16 사이가 된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저 식을 지금 로그 a의 t로 치환을 한 거지, 그지? 진수를. 그럼 이때 t의 범위가 4에서 16 사이인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4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두 가지 범위로 나눠서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밑이 0에서 1 사이일 때, 그럼 얘는 감소하는 로그 함수가 그려질 거고, 여기서 4에서 16 사이라고 해주면 16일 때 최소값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값을 대입해서 한번 찾아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4라는 값은 여기가 로그의 a의 16이 되겠더라 이거지. t자리에 16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a의 마이너스 4제곱은 2의 4제곱이 되고, 그렇다면 a는 2분의 1이 되겠네 라는 거죠. 해서 밑이 0에서 1 사이라고 했으니까 a가 2분의 1이 나오면 맞는 값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클 때도 한번 해보긴 하면, 자, 이 증가하는 함수인데 여기에서 얘가 4에서 16까지라고 하면 4일 때가 이제 최소가 되겠죠. 됐어? 그러면 이제 최소값 마이너스 4라는 것이, 그죠? 자, 최소값에 마이너스 4라는 것이 얘가 로그의 a인 거에 t자리에 4를 넣어주면 되겠더라 라는 거고, 그러면 a의 마이너스 4제곱이라는 것이 2의 제곱이 돼서 a라는 것은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니까 여기는 루트 2분의 1이 되겠지. 근데 이거는 1보다 큰 게 아니잖아, 그죠? 됐어? 그래서 여기의 a 값은 안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가능한 양수 a는 2분의 1이야 라고 답을 해주면 되는 게 이제 이 서술형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요 1주차 시험도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치만 우리 기본기 쌓는 거가 이제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기출인데 증명 문제도 나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소홀하시면 안 되고요. 됐죠? 그러고 이제 이거 발판 삼아서 점점점 더 어려운 기출들도 하고 해야 되니까 꼭 제대로 복습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